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준환 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6월 16일 오후 3시입니다. 야, 6월이 벌써 반 이상이 나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리는 예상했던 것처럼 큰 변화 없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몇 개 내놓긴 했죠. 하지만 이 부분은 또 걱정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너무 기대치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게끔 주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너무 뻔한 얘기보다는 투자자분들이 저는 궁금한 게 도대체 이 지루한 홍보장이 언제 끝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하고요. 또 지금 어제 또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이제는 끝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오늘은 의미를 좀 가져갈 생각이고요. 오늘은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거래량을 우리가 알기 전에 이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십신매매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십신매매법 말고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1년에 2번은 상승장이 온다. 아니면 상승장을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나는 코인 투자 차트 보고 싶지도 않고 뭐 이슈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하나만 보라고 했죠?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 대금이 지금 보시면 정말 그 박살이 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오른편 거래 대금 보시면 와 정말 없죠. 없죠.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이 상승장 아니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알아야 할 게 있는데 바로 돈이 조 단위 이상으로 2개 이상이 들어오면 그때는 매수 매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현재 거래 대금은 거의 박살이 나 있습니다. 이거를 당연히 알 수 있다시피 이 국가에서도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금융위원회 자료입니다. 이제 2023년도는 현재 나오지 않았고요. 현재 2022년도 상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를 한 걸 보시면요. 자,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시면 거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일단 2021년도하고요. 2022년도의 거래 대금을 잘 보시면요. 11.3조 원에서 5.3조, 그러니까 마이너스 53%가 줄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줄었습니다. 또 오늘 뉴스 기사도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코인 거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고요. 실적은 일단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소들도 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이거를 이 투자 침체를 보통 이 업계에서는 크립토 윈터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개인으로 보는 것보다 거래소 자체 실적이 나빠졌다는 얘기는 결국 거래량이 안 좋다는 얘기고요. 결국 거래량이 급락하면 거래소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덩달아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요. 비트코인 가격이 약 1년 만에 3만 달러를 탈환하는 등 시장 분위기는 분명히 반전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국내 거래소 실적은 그거보다 더 나빠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은 3만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왜 실적은 나빠졌냐면 대형 거래소가 잇따라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소를 당하거나 하면서 규제 리스크도 재점화가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거래소에서 1등을 했던 대한민국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2017년도였거든요. 이때는요. 정말 거래량이 우리가 압도적으로 김풋부터 시작해서 1위였는데 지금 3만 달러를 탈환했는데도 거래량이 이거보다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가 더 압도적으로 그게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면 거래소의 수익 모델을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최근까지만 해도요. 거래소들이 돈을 뽑아먹기 위해서 했던 게 상장이라는 거였거든요. 이 상장을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바로 투자자들이 몰리게 됩니다. 근데 이 투자자가 몰리는 게 이때 시장에 대한 잠재보다 투자자들이 이때는 100명이 했다라고 하면 이때가 100명이라고 할게요. 100명이라고 하면요. 이때 상장을 했을 때는요. 100명이 한 게 아니라 특정 10명만 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보다는 거래량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최악이냐면 올 1분기에 빗썸만 해도요. 영업이익이 845억 원. 영업이익이 진짜 크긴 합니다. 162억 원도 적은 게 아닌데 이 정도로 최악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거래소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죠. 결국 이런 대부분의 원인 중에 하나는 코인 상장이 일단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거래소들은요. 이와 같이 2022년도하고 2021년도를 비교해보면 업비트는 3조 2022년도 기준 8,100으로 50%가 넘죠. 거의 75% 이상의 거래 급감이 나왔고요. 그거에 따라서
거래량으로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들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래소 이익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뭘까요? 거래소 이용자들도 없다는 거겠죠. 예. 보시다시피 2021년도 5월과 2023년도 5월 현재 한 달 전에만 하더라도요. 거의 반 이상이 거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불거졌던 요인들을 금융감독원에서 보도 자료를 보면요. 대부분 상장된 코인을 뒷돈을 받은 코인원 쪽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금리 인상, 물가 상승에 따른 실물 경제 위축과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에 대한 압박으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이 전체 시장의 관심도도 줄어들고 거래량도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언제 이 거래량이 돌아올지는 결국 투자자분들 그리고 누군가가 이거를 부채질을 할 수 있는 고래들이 껴야 하는데요. 결국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래량을 봐야 합니다. 이 거래량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많은 분들이 차트 분석을 하면서 보는 게 보조지표예요. 사실 이 모든 많은 보조지표들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요, 공통적으로 보조지표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보는 지표는 다 다르지만요, 거의 공통적으로 고수분들이 보는 지표가 바로 이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술적 지표는 후행성을 가지지만 거래량은 선행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거래량은 향후 시세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 방향성에도 영향을 주고 거래량을 통해 세력의 매집과 분산 행위를 추측할 수 있는데요. 매물대를 통해 각 종목의 방어력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중요는 저도 그렇고 계속 누차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는 이 거래량을 보기 위해서 업비트 차트에만 보더라도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가매수벽, 가매도벽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특정 비트코인만 보더라도요. 이 매수 매도벽이 있는 게 보이시죠? 누군가는 이걸 하고 있는데 보실 수도 있지만요. 결국은 매집을 하기 위해 두터운 가매도 가매수를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매집을 하게도 하고요. 또는 설거지를 위해서 두터운 매수벽을 세우고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에 참여하는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며 설거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거울수록 사실 그게 힘들죠.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이번에도 대한민국에서 썼던 전세 사기만 하더라도요. 전세금이 큰 품목은 건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세금이 낮은 품목들을 양으로써 한 것처럼요. 이게 무겁고 두터운 거일수록 장난을 치기가 어렵고요. 가볍고 시총이 낮고 매수벽을 자기들끼리 물량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는 개미들한테 장난을 치기가 쉽습니다. 결국 가벼울수록 가매수벽이 생기면 물량을 넘긴 후에 하락이 오고요. 가매도벽이 있으면 물량 매집 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이거를 거래량을 정의해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매수와 매도세에 따른 추세 전환.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2분의 1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터져야 어떤 것들이 나오잖아요. 음봉일 때도 거래량이 터지는 것처럼요. 음봉일 때도 사는 것처럼 양봉일 때도 거래량이 터지죠. 그쵸? 양봉일 때도 거래량이 터지는데요. 자, 다시 이거를 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거래량이 터졌으면 언제 진입을 해야 하는가가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바로 장대 양봉이 터진 이후에 다음 날의 거래량이 내가 진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장대 양봉이 터진 후에 차트에서 양봉이 떠졌어요. 그리고 양봉 이후에 그 다음 봉이 음봉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 이거를 좀 정리해드리면 이 거래량을 오늘 배울 건 이건데요. 장대 양봉 이후에 다음날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차트에서 양봉이 띄었을 때요. 양봉 이후에 음봉에서의 거래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는 양봉에서 진입한 세력과 혹은 매수 지차가 결국 아직 이 종목에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결국 다시 정리하면요.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의 거래량이 양봉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세력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진짜 쉽죠? 그리고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의 거래량이 양봉보다 크다. 세력이 나갔다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방금 배운 거를 차트에서 볼게요. 지금 이 차트를 보면요.
비트코인 그냥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누구나 볼 수 있는 월봉 차트예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월봉 차트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요. 이때 장대 양봉이 터졌습니다. 이 쌍봉으로 가기 위해서 장봉이 터졌는데요. 이때 거래량을 잘 보세요. 양봉이 터졌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의 거래량이 양봉보다 크다. 이 얘기는 뭐죠? 세력이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이거를 보시면 이 장대 양봉에 나왔던 거래량만큼요. 이때 거래량에서 그 거래량이 거의 80%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이때 우리는 눈치를 챘어야 돼요. 뭐라고요? 세력이 지금 물량을 털고 있다. 이거를 눈치를 챘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락이 나오기 전에 왜 제가 유일하게 저때 맞췄다라고 하냐면 거래량을 보고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때 사람들이 상승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하니까 이거 더 크게 가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반대였던 거죠. 물량을 털고 나가고 있었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우리 있죠? 이때가 2017년도 거래량 터졌을 때입니다. 이게 보이시죠? 장대 양봉이 터지고서 거래량 빠진 거 어떻게 됐죠? 이때 세력들이 털고 나갔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보세요. 이 거래량이요. 이 매도의 거래량이 이 앞에 거래량 거의 앞서고 있죠.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뒤에 이 구간에서요. 어떤 기대도 가지면 안 됐었어요. 그리고서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거래량이 빠졌는지 잘 보세요. 거래량이 쭉 빠지고 없어지고 하다가 그 다음부터 거래량이 술술 들어오다가 언제부터 복귀를 했는지 이때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코로나 때 슬슬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또다시 붙죠. 우리가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평균값만 보고 내릴게요. 지금 이게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차트잖아요. 이 차트만 그냥 보더라도요. 이 거래량이 없었던 시국에서만 우리가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던 이 구간들 있죠. 이 구간들, 이 거래량이 올라오는 이 구간들에서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해도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차트 이런 거 다 모르겠어요. 그냥 거래량 있죠. 거래량의 지표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내가 거래를 해야 하는 구간과 하지 말아야 할 구간들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배운 것처럼 세력이 털고 나갔구나 털고 나가지 않았을 때를 보기 위해서 장대 양봉이 터졌는데 거래량이 똑같이 이 이상을 넘는 봉이 있으면 세력이 나갔다. 세력이 나갔다는 얘기는 개미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둥바둥 해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차트적으로 좀 알려드렸어요. 제가 어렵게 이해를 해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정말 실생활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꽂아드리는 게 테크니컬적으로도 여러분들의 더 큰 손실을 만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지금은요. 쉽게 말해서 현물 시장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왜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이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10배 이상 높은지는 결국 이런 원리도 같거든요. 제가 어제 유일하게 거의 3달 만이었어요. 3달 만에 오픈톡방 입장을 받았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오픈톡방 입장 이미 계신 분도 많아요. 지금 잠깐 보여드리자면 얼마나 많냐면 보시죠. 총 3개의 방을 이렇게 3개의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대화 나누는 거 보세요. 몇 명이 들어와 있냐면 다시 보여드리자면 1050명, 1263명, 1379명 총 몇 명이죠? 거의 3000명 넘는 분들이 지금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서 더 문제가 뭐냐면 시간 보세요. 실시간이에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희 대화방 들어와서 대화 나누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거래량도 어디 가서 배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고수분들이 들어오셔서 차트적인 기법, 방향성 다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장이 너무나 지루하고 횡보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그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크게 보면 하락이라는 거는 계속 명실상부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림은 총 3개의 산을 그리기 위해서 3번째 산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이제부터는 그냥 분할 매수 영역인 것 같다. 이게 반등을 한다고 하면. 근데 이제 크게 보면 다시 하락이라는 건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금리적인 이슈가 이제 9월까지 이제 앞으로 3달 동안에 끌고 갈 겁니다. 그 메시지들은 거래량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횡보로서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거고요. 지금 이 거래 단계를 보시면 거래량을 보세요. 이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뭘 하고 있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양봉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사실 매도를 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빠져야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처럼요. 이 빨간색 봉의 장대 양봉이 언제 터져 나오는지 그걸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제가 반등을 할 수 있다 기대하는 것도 결국 이 봉입니다. 이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때 음봉에서요.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이때 봉에서 장대 음봉이 터졌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어떻죠? 자,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 마감할게요. 제가 왜 32K를 보는 또 다른 근거가 뭐냐면 이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또 다른 게 뭐냐면 이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거래량이 나머지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결국 32K씩 가는데 올릴 만한 분명히 거래량은 나와 있다. 왜냐면 매도에 대한 것보다 지금 매수가 여기서도 들어왔고요. 여기서도 지금 들어왔어요. 결국 여기까지만 봤을 때 거래량과 나머지 매수와 매도에 있어서 매도를 한 주체가 현재는 거래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결국 매도한 세력보다 매수한 주체가 더 많다 보니까 잘하면 32K까지는 그래도 가고 소멸하지 않을까라는 형태가 계속 조금 보이는 거고요. 오늘 정말 좀 다른 접근으로 차트적인 것도 공부를 좀 해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오늘 기억할 건 뭐다? 장대 양봉 이후 음봉의 거래량이 양봉보다 작다. 그럼 결국 세력이 들어왔다.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의 거래량이 양봉보다 지금 적죠. 결국 세력은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반대로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의 거래량이 양봉보다 크다. 그럼 세력이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땐 장대 음봉으로 빠져나간 거래량보다 양봉으로 표현한 거래량이 있는 걸 봤을 때 세력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재밌는 거 배웠던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너무 뻔한 얘기보다 전체적으로 내가 거래를 하는 데서 손실을 보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거시적인 경제보다 차트적인 경제를 좀 다뤘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픈톡방 그전에는 텔레그램 주소를 남겨드렸는데 오늘은 이참에 한번 내가 선물 톡방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댓글에다가 오픈톡방 입장할 수 있는 상담 받을 수 있는 입장 링크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까지만 입장을 받고요. 그 다음부터 받지 않을 테니까 오늘 참고하시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중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진아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도 또 한 주가 지나갑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